사라졌네? 네, 저번 시간에 또 볼게요. 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케플러 법칙을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케플러 법칙 자체를 엄밀하게 증명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봤더니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작용하는 힘이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한 게 만유인력밖에 없다라는 거야. 중심력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었냐? 얘네들의 토크가 몇이었어? 0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였냐? 토크가 0이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에 따른 가운동량의 크기가 0인 거고, 결론은 뭐다? 가운동량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가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동량의 크기를 봤더니 가운동량의 크기를 우리가 뭐야 하느냐, 가운동량의 크기를 질량으로 나눠서 얘를 h라고 정의하고 얘를 r 제곱 세타 도시로 쓴 거예요. 왜? 가운동량이 r p인데 얘를 봤더니 r 제곱 세타 도세 세타 h였잖아. mr 제곱. 저번 시간에 한 게 이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 제로표. 네, 다시 한번 살짝 하면 이거였었고, 외적을 했을 때 내가 자신끼리 사라지니까 실제로 남는 건 얘만 남는다. 얘랑 외적해서. 근데 가운동량이 이건데 가운동량의 크기는 결국에는 이거인 거고, 우리가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뭐 할 거냐, 얘를 m으로 나눠요. 그리고 얘를 제가 h라고 정의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 그거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공간에 중심력만 작용할 때 뭐냐, 얘네들의 공간이 어떻게 펼쳐지지, 얘네들 좌표가 어떻게 되지를 얘기할 거야. 극좌표별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가지고 케플러 제2법칙까지는 했어요. 네, h 아마 그러면 네, 브로 h 뒷면인 것 같습니다. 궤도방정식 가겠습니다. 얘를 궤도방정식 또는 비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중심력만 작용한다라는 걸 알아요. 뭐냐? 얘가 F가 R제곱분의 GMM에 얘가 마이너스 R 대신한 건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 중심력이 작용할 때 얘가 가속하잖아. 맞죠? 근데 가속도라는 건 시간과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 R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킬이 좀 필요한데 좀 더러워요. 그래서 뭐 하느냐, R을 이렇게 부르면 너무 복잡해서 R을 U분의 1이라고 정의합니다.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R분의 1을 U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네, U를 R분의 1이라고 정의하고 나면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이 그 다음에 h가 우리 r 제곱 세타 도시였잖아. 이게 일정하다라는 건 이용할 겁니다. 요 두 개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뭐를 볼 거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봅시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말 그대로 얘가 멀어지는 속도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시간에 따른 얘네들의 위치에 대한 속도를 뭐를 할 수 있느냐? 얘를 이런 형태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맞아. 얘네들 보면 R이 우리가 요 위치가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각에 따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얘가 있으면 얘네들의 거리에 따라 얘 각도가 변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 거리가 이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너네가 뭐냐면 얘네들이 약간의 분수처럼 계산해서 약분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약분되면 되잖아. 명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얘네들의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뭐냐? 얘를 세타를 거쳐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쳐가면 이 r이 세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가 튀어나온다. 지금 저희가 이 초록색으로 나눠 바꿔준 겁니다. 연산자가. 그러고 나면 우리가 d세타분의 dr에 이제 dt분의 d세타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뭐지? 나 뭐 하고 있지? 이것도 맞나? 잘하고 있나? 맞다. 잘하고 있다. 씨. 네, 그 다음에 이제 r이 u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r을 뭐라고 줄 거냐? u분의 1이라고 줄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d세타분의 d에 u분의 마이너스 1승의 미분인 거고요. dt분의 d세타니까 우리 세타 도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승이니까 미분하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u 제곱분의 1이 나오고 d세타분의 du가 그대로 남아요. 뭐냐면 얘는 r이 세타에 대한 함수라는 거 u도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 돛을 우리가 뭐를 사용할 거냐? 얘를 활용할 거예요. h가 r제곱 세타 돛이잖아. 근데 여기서 세타 돛은 그러면 뭐냐? r제곱분의 h고요. 그 다음에 요 r제곱분의 1은 우리는 u제곱 바꿀 수 있죠. 그래서 h u제곱이 돼요. 왜? r분의 1이 u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h u제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h의 d세타분의 du가 돼요. 얘가 되게 특별한 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중간 과정은 수학적인 과정을 조금 거쳤지만 마지막 결과만이라도 해석해보자고. 왼쪽은 잘 보면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분 능력이 보존된다는 거 하나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d세타분의 du라는 위치와 위치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다는 거야. 얘를 왜 하는 거냐면 너네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네가 y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알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의 함수에 대한 거 이거 그릴 때 뭐부터 찾아? 얘부터 찾아. 뭐? dx분의 dy부터 찾는다고 해. 얘가 말하는 게 뭐니까? 얘의 기울기니까. 그래 그 개형을 그릴 때. 그 다음에 너랑 뭐 해봐? 얘네들을 두 번 미분해보는 거 아니야. 왜? 그래서 우리가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얘를 찾잖아요. 지금 그래프 개형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x축에 따라 y축의 변화라고 봐야 되잖아. 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이용한 거야. 근데 시간에 대한 거리 성분을 이런 형태로 스케일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사적 스케일을 이용합니다. 네,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왜? 그게 가속도니까. 네, 요거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냐? 얘네들은 두 번 미분해요. 네, 말 그대로 아래 두 번 미분값, 아래 돛도수를 구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구하면 어떻게 구해지느냐? 얘네들은 dt분의 d, dt분의 dr이에요. 두 번 미분했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이 값을 알잖아. 이 값을 아니까 얘네들을 생각해보면 얘를 dt분의 d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거라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고나서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d세타분의 d에 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d세타, d세타, 세타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h는 보존되는 값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뺄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세타에서 몇 번 함수다? 두 번 미분한 함수다 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타 도시 뭐야? h제곱 u제곱이야. 얘가 h u제곱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어. 끝났어. 잘 봐요. 우리가 바라봤더니 실제로 얘네들을 보고 있는데 중심연만 작용할 때 얘가 이런 형태로 작용한다는 거고 그때 궤도방정식을 구했더니 얘예요. 왜? 그래서 아예 좁혀서 구해냈어. 얘는 말 그대로 뭐냐 아래 방향 가속도를 구했다는 소리야. 아래 방향 가속도. 그러니까 뭐냐 근데 얘 작용하는 원천이 뭐야? 중심력이야. 얘 작용하는 원천이 중심력이잖아.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리가 F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인데 얘가 실제로 보면 R제곱분의 GMM의 마이너스 R 해시잖아. 벡터로 보면 멀어지는 거의 가속도 아니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뭐야? 얘가 MA야. 근데 A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이제는 외울 만하지. 이 정도 보여줬으면 외울 만해. 이거야. 근데 세타 방향 힘의 작용이 안 해. 왜? 그러면 얘네들 회전 속도가 변해야 되거든. 에너지가 변해야 되거든. 중심력만 작용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0이고요. 가속도 없어요. 작용하는 힘이. 뭐만 작용해? 얘만 작용해. 얘만. 뭐? 이 힘이 여기서 작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L 이 중심력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M의 R 덧도 마이너스 R 세타 덧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걸 하려고 저기서부터 걸어온 거야. 이제부터 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R분의 1이라는 분수니까 해석하는 게 어려웠어. 얘를 U라고 바꿔. 그러면 일단 M은 약분하고요. U로 바꾸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GM의 U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R 덧을 구하려고 지금 이 가정한 거야. R을 두 번 미분한 값은 보다 얘다. 마이너스 H 제곱에 U 제곱에 D 세타 제곱분의 D 제곱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이니까 U분의 1이야 역수니까 그 다음에 세타 돛의 제곱인데 세타 돛이 뭐였어? 앞에서 계속을 하잖아. 세타 돛 H U 제곱 그러니까 H 제곱 U 네 제곱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러우니까 U 제곱 H 제곱 요거로 나눠줄 겁니다. 다. 그럼 얘가 나눠지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은 h 제곱분의 gm이 되고요. 오른쪽은 일단 d 세타 제곱분의 d 제곱 u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u 해서 u 3개 담죠. 근데 h 2개, u 2개, h 2개, u 2개 없애고 나면 뭐만 남아? u만 남아요. 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궤도 방정식이라고 하고 비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비내 방정식 또는 궤도 방정식 할게요. 다 한 겁니다, 이제. 네. 얘를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뭐 했냐, 챕터 6를 나가면서 부록에서 뭐 했어? 미분 방정식도 가르쳐 주는 거야. 왜? 물리에서 얘가 되게 잘 나오거든.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한 값이랑 자기 자신이랑 더하는 형태가 나오는 게 이게 미분 방정식이야. 얘네들 뭐의 형태였냐? 여러분 예전에 요거였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질량을 잡아당겼다고 놓으면 마이너스 kx가 ma였고 얘가 x 돛이었거든. 그래서 x 돛 플러스 n분의 k가 x가 0이었어. 이거 설명하면서 미분방정식 설명했었어요. 얘도 그런 형태야.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이게 미분방정식처럼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뭐를 가지느냐? 이런 형태의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동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단지동처럼, 코사인, 사인처럼 진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얘네들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얘인데요. 예를 들어서 U가 얘여도 성립해요. 왜? 이게 없다고 가정해봐. 세타에서 두 번 미분해봤자 0이잖아. 이게 보존된 값이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반애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상수애와 특수애가 같이 합쳐져서 이게 일반애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R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H제곱분의 GM으로 묶고요. 이거 삼각함수 두 개를 지금 보면 코사인과 사인 두 개인 거잖아. 나중에 합성해서 배우는데 실제로 하나의 삼각함수인 겁니다. 하나의 삼각함수를 두 개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얘를 H제곱분의 GM으로 묶으면 1 플러스 GM분의 H제곱의 AH제곱이겠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가 R분의 1이야. 다 했어! 다 했어. 미안해. 거의 다 왔어. 좀만 되면 돼. 얘를 역수를 취하면 네, R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분모로 내려가고요. 네. 1 플러스 GM분의 AH제곱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에 얘가 위에 올라가서 GM분의 H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따고 답해보면 얘가 궤도에 대한 방정식이죠. 궤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요. 저는 P라고 치환하고요. 얘를 2라고 치환해서 얘를 20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프린트에 본문에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왜냐 얘도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세타 제로는 맨 처음에 초기의 위치에 대한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좌표축에 대해서 얼마나 틀어져 있냐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냥 축을 회전시켜버리면 되잖아. 걔가 중심으로. 그러면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시켜도 돼요. 얘가 궤도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솔직히 얘기할게. 여러분한테 너무나 어려운 수학적 스킬이 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건너뛰고 온 거예요.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에서 간단히 이야기는 이제 물리적 해석은 필요해. 내가 얘를 하는 이유 물리적 해석은 필요해서. 뭐냐면 얘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행성의 운동이 보통은 타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원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원에 가까운 게 가장 최소한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구속하는 형태예요. 왜? 원보다 작은 속도를 가지면 얘는 충돌해. 근데 원문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주면 얘가 타원 운동을 시작해. 더 에너지를 주면 얘가 뭐 하느냐? 포물선을 벗어나요. 얘가 그 에너지보다 더 강하면 뭐 하냐? 쌍곡선으로 더 멀어져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게 얘입니다.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중심력만 작용하면 둘 다 잡아당기는데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얘가 있는 이 특수 있죠? 여기서 얘가 가지는 역할은 뭐냐면 원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공 동량이에요. 뭐냐? 얘네들은 그리고 이 항은 뭐냐? 진동하는 항이야. 얘네들이 그 원운동을 하는 에너지에서 얼마나 더 진동할 수 있게 만드냐에 대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야. A가 0이야. 그러면 A가 0이라는 건 결국에 GM분의 AH제곱이 0이라는 거고 2가 0이라는 건데 그럼 R이 1 플러스 얘가 1분의 P라는 고정대 값이에요. 그냥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원운동이에요. 근데 A가 점점 증가해. A가 증가하다 보면 H제곱분의 GM이랑 같아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원운동하는 에너지랑 얘네들이 뭐냐면 거기랑 같아지는 진동이 만들어져. 근데 그 전까지는 뭐하냐? 얘가 타원운동이야. 근데 둘이 같아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되는 순간 이게 뭐하냐? 그때는 얘가 포물선 벗어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가 되는 순간 1보다 크는 순간 쌍곡선으로 증가돼요. 이런 형태로 얘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궤도방정식의 하나의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가 정리해줄게. 여기까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